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난리인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에 미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 나토 동맹들과 함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 다른 도시를 공격함에 따라 우리는 러시아를 국제금융 체계로부터 원천 고립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즉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스위프트는 1만 1천 개 이상의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전산망입니다. 여기서 퇴출되면 러시아는 외환 보유를 쓰지 못하고 기업 차원에서는 수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요일 저녁 39,000달러를 넘나들던 비트코인은 37,000달러대로 레벨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도 이러면 현재 군사적 행동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스위프트 배제 없이도 2014년, 2015년 경제 제재, 신용 등급 강등만으로도 경제가 휘청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대화에 러시아가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경제, 기업 실적에 얼마나 타격이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도 큰 러시아가 조그마한 한국을 왜?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1위 국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외 문화홍보원이 매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게 생각한다면 뭐 때문에 좋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요. 그 결과에서 러시아가 한국에 품은 호감이 2019년에 무려 94.8%, 국민의 95%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작년에 한 조사에서도 88%, 굉장히 높은 수치죠.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사건은 1997년 대한민국이 IMF 외환 위기를 맞은 것처럼 1998년 러시아 역시 경제 위기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었습니다. 모라토리움은 대외 채무 지불 유예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채무를 못 갚겠다, 좀 기다려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라토리움은 돈을 빌려준 집단이 그래, 좀 이따 갚아, 기다려줄게 라고 대답해야만 유효해요. 뭘 기다려, 당장 내놔 라고 하는 순간 이제 부도가 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때 러시아에 진출해 있던 각 나라의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였던 소니도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러시아를 하나 둘 떠나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준 기업이 바로 삼성과 LG 같은 한국 기업들입니다. 맨 처음 러시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가 삼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삼성은 당시 러시아 최대 컴퓨터 판매 기업 비스트사와 거래를 했었는데 모라토리움 선언 당시에 돈을 못 갚으니까 그 회사에 6층짜리 사옥을 삼성한테 주게 됩니다. 이때 삼성이 5년 내로 돈 갚으면 건물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 5년 동안 그 건물을 그냥 쓰게 해줍니다. 공짜로. 이후에 러시아 경제가 살아나면서 저 6층짜리 건물 가격도 폭등을 하게 돼요. 하지만 삼성은 우리는 어차피 부동산으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다, 안 팔고 기다릴 테니까 마음 놓고 일하라고 합니다. 결국 처음 약속대로 5년 안에 이 회사는 삼성에게 돈을 다 갚고 건물을 돌려받게 되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사례인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 간의 거래에서 정말 의리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로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계속 1위를 기록했고 특히 2010년부터 2021년까지도 러시아인이 선호하는 브랜드 1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러시아 가정에서도 백색 가전은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LG 가전을 쓴다고도 하고 한국 초코파이는 러시아의 국민 간식이라고 합니다. 원래 러시아인들 자체가 차 마시면서 케이크 먹는 문화를 좋아하는데
초코파이가 그런 문화를 즐기는 러시아인들의 취향을 저격한 거죠. 그래서 2021년 6월 오리온의 러시아 시장 누적 매출이 1조를 넘어섰습니다. 또 팔도 도시락 라면 알고 계시죠? 이건 러시아의 국민 라면이고, 오뚜기 마요네즈는 러시아 마요네즈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뚜기 마요네즈는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라 러시아 마요네즈보다 가격도 2배 가까이 비싸요. 그런데도 러시아의 국민의 70%는 오뚜기 마요네즈를 먹는다는 거죠. 이처럼 러시아가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현재 미국이 제재에 나선 러시아 국책은행 두 곳에 대해서 국내 은행들도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기축통화이고 거의 전 세계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제재를 받는 금융기관이 늘게 되고, 최악의 경우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망에서 러시아를 퇴출, 러시아 금융기관 달러 결제 금지, 러시아은행 블랙리스트 지정 등등 거론된 추가 제재 옵션들이 실행된다면 국내 기업들은 러시아 기업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물건을 줬는데 돈을 못 받는 것만큼 큰 타격이 뭐가 있겠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이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고 미국 소프트웨어나 기술 사용이 된 경우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하필 이번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22 시리즈가 다른 곳에서는 대박이 난 반면에 미국 반도체 설계 기술이 AP에 적용되었다라는 이유로 러시아에서는 수출 금지가 된 상황입니다. 러시아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바로 삼성전자 제품인데 말입니다. 이처럼 지구 반대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기에는 당장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도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